네, 7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김호중령과 59분경 통화를 했고 김호중령이 계엄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김호중령은 당시 계엄의 어떤 부분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던가요? 요건부터 해서 계엄 선포 절차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증인도 김호중령과 같이 좀 비상계엄이 좀 황당하다,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걸 당시부터 인식을 하셨나요? 문제성이 위법하다라고까지는 저는 생각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좀 황당하고 좀 문제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인식은 했었습니다. 그럼 증인은 10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10분경에 피고인 김상용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분 9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하셨나요? 조사본부 차장이었던 김상용 대령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요지는 방첩사령부에서 수사관 지원을 요청을 한다. 약 100여 명을 요청을 하는데 조사본부에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육군 수사단장님 좀 판단을 좀 해달라. 그 지원 인력에 대해서 한 100명 정도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11항 순번 6812번 제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게 비상계엄 당시 증인과 피고인 김상용 간의 통화 내용 녹취서를 보면 피고인 김상용은 증인에게 기본적으로 염출할 수 있는 인원을 염출하되 과학수사 사이버 쪽은 전부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나요? 네, 통화 내용상 그렇게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계엄 계획이나 훈련 내용 중에 계엄 상황 발생 시 합동수사본부로 육군수사단 수사관을 파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계획사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육군수사단은 평시에 대한 계엄 업무가 없고 단지 전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제대별 군사경찰 부대에 현재 육군수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수사관들을 전시 전환시키는 그런 임무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문을 하면 그러면 당시 증인은 이걸 요청을 받았을 때 왜 육군수사단을 요청한다고 판단을 했나요? 그때는 뭐 경황이 없어서 좀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어쨌든 그 30명 가까이 이제 30명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게 됐는데 그거 작성하실 때는 이거를 어떤 목적이다라는 거는 인식을 그 하셨나요? 시점적으로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상황 자체를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조사본부가 기본적으로 계엄 시행계획상에 계엄사령부의 치안처 업무를 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필요 요구에 따라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인식을 하셨나요? 뭐 당연히 뭐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사항 때문에 그 지원 판단을 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인 김상용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고 인원을 추리기 위해 부대로 복귀하신 건가요? 인원도 판단은 해봐야겠지만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황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확인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복귀에서 육군본부 쪽으로나 어디로나 이렇게 내려온 하달된 뭔 근거적인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전혀 뭐 파악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청을 받고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건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그 요청은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럼 증인이 상황실에 도착한 시간이 23시 25분부터 23시 30분경이 맞나요? 뭐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은 지금 못하는데 대략 그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명단 작성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원들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육군수사단 인원을 직접 소집하였나요? 그때 당시에 상황 판단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같이 상황을 판단해야 될 참모진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주요 참모하고 그 중앙수사단장하고 과학수사센터장 같이 해가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럼 증인이 상황실에 도착한 이후에 업무 지시 등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뭐 우리 상황실장 그가 소령직입니다. 상황실장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날 뭐 사망 사건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위치에 있어서 뭐 들어가서 현재 혹시 계엄 관련해서 전파된 사항이 있느냐 이것부터 확인을 하기 시작했고 또 육군본부든지 어디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들 좀 해봐라 그렇게 지침을 줘서 그 내용 보고를 기다리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육군본부에도 아무것도 전파된 게 없다 또 지시된 것도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체를 뭐 판단을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적으로 일단은 전체적인 한번 인원 수사관 인원 현황은 좀 갖고 와봐라 그렇게 해서 있었던 차였고 이후에 그래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차분해지면서 이게 좀 문제성 있는 부분들 다시 더 이제 느끼게 되면서 이거 정확한 상황을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그 이후에 김상용 대령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좀 했습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때에 뭐 전화가 또 통화가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화가 안 되고 불분명한 상황이 또 고조되다 보니까 제가 지휘관 입장으로서는 좀 신중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성이 있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수사관들은 숙소 다 대기시키고 출근치 말로 다 통제를 좀 했고 그 당시에 아마 공식적인 건 아니었는데 비상 계엄과 함께 아마 그 경계태세 1급이 아마 발령돼서 사실상으로 뭐 정식적으로 전파는 안 됐지만은 인원들이 막 들어오는 어떤 시점들이었습니다. 다. 그래서 좀 문제성이 있어서 어쨌건 간에 수사관들은 출근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통제를 좀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럼 피고인 김상용과 증인 간의 통화 내용에는 그 명단 작성에 관한 이야기와 육군 수사관 30명을 파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수사관 30명과의 명단을 달라는 요청은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최초에 김상용 대령으로부터 그런 100명에 대한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그 이후에 상황을 파악하던 중에 상황실장 김소령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조사본부 상황실에서 속보실에서 수사관 지원 인력 30명을 좀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 좀 해달라 뭐 그렇게 다시 연락이 왔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명단 보내줘라라고 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는 바로 뭐 보내주라는 얘기는 없었고 그냥 시간을 좀 때우다가 나중에 이제 조사본부에서 또 재차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뭐 나중에 보니까 해군군은 다 제출했는데 육군은 왜 제출 안 하느냐 뭐 이런 취지의 또 연락이 와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냥 있는 명부 그냥 전체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우리 그 수사단 내야 그 계룡대에 있는 인원 위주로 그냥 판단해서 명단을 그냥 제출해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1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19항에서 증인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출동 인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있나요?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모 중령으로부터 계엄이 위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출동 인원의 임무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는데 육군 수사단 출동 명단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확한 건 출동 명단이 아니라 출동 가용한 지원 인력 판단을 한 부분이지 출동을 시키려고 명단을 작성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그럼 이게 당시 육군 수사단 30명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육군 수사단 출동 인원 연락망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해당 문서 누가 작성하신 건가요? 상황 실장하고 뭐 같이 있던 인원들 중에서 같이 얘기해서 막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증인은 뭐 출동할 계획은 없었다라고 하시는데 문서의 제목이 출동 인원 연락망인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인한 바로 그렇게 또 제목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아마 같이 자체적으로는 조금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을 대기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은 계엄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동수사본부에 몇 명의 수사관이 편성되는지는 알고 있나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고인 김상용이 증인에게 과학수사 사이버 쪽은 다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과학수사 사이버 담당 수사관은 명단에 전부 포함을 시켰나요? 그때 있는 30명 요구 조건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계룡대에 있는 수사관만 놓고 판단해 대부분 다 들어가야 인원 정족수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그 상황 실장인 김성곤 실장에게 사이버 쪽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지시한 적 없고 육군본부 중수단하고 과학수센터 계룡대에 있는 인원만 갖고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출동 명단에 포함된 인원에게 파견 대상에 선정된다는 사실을 전달했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당시 작성된 명단에 뭐 과학수사센터 소속 사이버 수사관, 포렌식 수사관 등이 8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지시에 따라서 한 건 아니고 전부 포함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27항 질문하겠습니다. 작성된 명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하셨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상황계통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증인은 그 작성된 명단이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측에 제출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본부 계속 요구에 따라 가지고 상황실장이 작성을 해와서 뭐 마지못해 알았다라고 그냥 승인을 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황실장 김성곤 소령이 작성을 하고 이제 증인이 이제 보고 이거면 이 정도는 보내도 된다라고 하시고 보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은 명단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한 후에 피고인 김상용에게 뭐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작성이 됐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이런 그거 요청을 받아서 어쨌든 작성을 한 건데 피고인 김상용한테 연락해 보겠다는 생각은 안 했나요? 그 시점적으로 그 명단 제출을 하고 뭐 자체적으로도 또 뭐 시간이 가다가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출동하는 요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노출되면서 따로 이렇게 연락할 경황도 없었고 또 아마 1시 좀 넘어서 해제가 되면서 뭐 그럴 필요성도 없이 우리가 뭐 액션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럴 뭐 여지를 크게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단에 포함된 인원이 뭐 실제 현장에 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말씀드렸듯이 그 명단에 있는 인원들은 자기들이 거기 명단에 들어간 조차도 잘 모릅니다, 사실.